인구 7,8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다운 증후군은 가장 흔한 염색체 이상 질환 증후군 중 하나로 각 세포마다 21번 염색체가 2개씩 있어야지 정상인데 다운 증후군은 3개씩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21번 염색체의 수적, 양적 과잉 때문에 지적장애, 특징적인 얼굴 생김새, 유아기의 근육 긴장도 저하 등 대표적인 다운 증후군의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고정민입니다. 다운 증후군은 1860년대 영국인 의사 존 다운이 처음 보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유전학적으로는 3종류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운 증후군의 95%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21번 3염색체증, 감수성 분열성 비분리 입니다. 이것은 생식세포의 감수분열 시 21번 염색체 한 쌍이 분리되지 않아서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3개로 되어서 전체 염색체 수가 46개가 아닌 47개가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1번 3염색체증 전위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염색체 수가 46개의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13번, 14번, 15번, 21번, 22번 염색체 사이에 추가로 부착된 21번 염색체 전위 염색체를 더 보유하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전위성 다운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전체 다운 증후군의 약 4%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전위형 다운 증후군은 산모의 나이와는 무관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증상이 없는 비정상 염색체를 보인할 수 있는 보인자이기 때문에 재발 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번 3염색체증 섞임증 이 형태가 있는데요. 47개 염색체를 보유한 세포와 정상 46개 염색체를 보유한 세포가 섞여 있게 됩니다. 임상, 양상 및 중증도가 비교적 가볍습니다. 모자이크성 다운이라고도 하고 전체 다운 증후군의 약 1% 정도만을 차지합니다.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과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의학적인 문제와 인지장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얼굴 모습과 신체 구조를 살펴보면 신생아 시기에는 근력 저하와 짧고 덧살이 많은 목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둥글고 납작한 얼굴에 코가 낮고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고 양 눈 사이가 멀어 보이는 등의 특징적인 안면 기형이 복합적으로 관찰됩니다. 손은 작고 폭이 넓으며 손가락이 짧습니다. 손바닥에는 일자 손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새끼손가락 가운데 마디가 없거나 짧고 안쪽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신체적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40에서 50% 정도의 환자는 선천성 심장기형을 갖고 약 3에서 5% 정도는 소화기계 기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이 필요하거나 신생아 시기부터 잘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달이 늦기 때문에 만 2세 정도가 되어야 걸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말도 늦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도 평균 지능이 IQ 50 미만이고 키도 잘 자라지 않아서 최종 키가 작고 비만이 흔히 관찰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이상이 관찰될 수 있지만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상으로는 사시, 눈떨림, 잦은 중이염과 청력장애, 치주염과 부정교합, 폐고혈압, 수면무호흡증, 잦은 호흡기 감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고관절 탈구와 경추 이상, 또 면역계 이상으로 동반되는 바이러스 또는 세균 감염이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갑상선염, 당뇨병 등의 내분비 질환이 흔히 발생합니다. 백혈병 등 혈액질환의 발생 또한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의 진단은 우선 출산 전에는 산모의 혈액을 이용해서 현재 임신 중인 태아가 다운 증후군을 가질 확률 또는 위험성을 예측하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임신 중에 시행하는 검사로는 다운 증후군이 태아에게 미치는 건강의 영향 및 동반되는 건강 문제를 완전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선별 검사에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검사법으로 육모막 검사, 양수 검사, 제대혈 검사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완치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추가적인 합병증을 미리 확인하고 빨리 치료하거나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3세, 6세 이하의 소아기에서는 신체 능력과 인지발달 향상을 위해서 건강 전반에 걸친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언어,
물리, 작업 치료 등의 재활의학적 치료가 다운증후군 어린이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된 건강 문제나 합병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관 혹은 항문 폐쇄를 가진 아기들은 출생 후에 즉시 수술을 해야 하고, 중증의 심장질환을 가진 경우에도 신생아기 및 영아기에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기 및 영아기의 근긴장도 저하로 인해서 수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비위관 삽입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과, 이비인후과 검진을 통해서 난청이나 굴절 이상에 의한 시력 저하 등을 확인해서 필요한 치료를 일찍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폐 범주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포함한 정신건강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에는 정신과적 약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기 합병증으로는 후천적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비만, 저신장, 경추 1번과 2번의 아탈구로 인한 척수 눌림 현상,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청력 저하, 조기 알츠하이머병, 우울증, 경련성 질환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백혈병 발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멍이 들거나 점상 출혈 등의 증상 여부를 잘 관찰하고, 사춘기 이후의 여성 환자는 임신 시에 다운증후군 태아의 재발 위험이 50%임을 설명하고, 정기적인 피임 방법 및 산전 진단 등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개월에서 18세 이하의 소아 환자 약 50% 정도에서 과체중과 비만을 보이는데, 비만일 경우에 있어서는 이형 당뇨병의 합병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이 및 적절한 신체 활동 유지를 권유합니다. 염색체 검사를 통해서 질환이 확진된 환자 중에서 희귀질환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각 구청이나 보건소, 복지관 등에서 심리, 미술, 음악, 언어,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리에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고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